자, 우리 이어서 존재 한정부터 시작할게요. 자, 앞에서는 우리 뭐 했죠? 전칭 한정이라고 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는지가 주 키포인트였죠. 모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집중해야 되고, 존재 한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값이. 그러니까 명제를 만족시키는 그 x라는 변수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존재하면 참이 되는 그런 기호를 우리가 존재 한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px라고 하는 명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존재 한정이라는 것은 정의역에 속하는 적어도 하나의 값 x에 대하여 px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대문자 이를 반대로 뒤집어서 쓴 것처럼 이렇게 쓰는 기호를 존재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수학 수업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값이 존재하고 어떤 것을 만족하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한다. 이 글을 줄여서 이렇게 기호로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호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수학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 한정이란 기호는 이렇게 쓴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적어도 하나의 값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예제 6번을 한번 봅시다. 예제 6번에는 Q가 X는 X 더하기 1이고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하면, 자, 이것은 어떤 진리값을 가질 것인가? 진리값. 참이냐 거짓이냐 판별하고 싶은데,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X는 X 더하기 1이 되는 실수가 있을까요? 정수 중에서는 일단 존재하지 않고 유리수도 당연히 없고요. 그죠? x에 뭐가 들어가든 1 더한 게 항상 클 테니까. 그래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항상 거짓인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를 만족하는 원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true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리값은 false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면 될까요? 그냥 거짓이다라고 한 단어만 써서 끝낼 건 아니니까 설명을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QX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진리값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에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진리값이 뭐가 되죠? 이때도 역시 false가 되죠. 왜냐하면 이 기호는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모든 x를 다 집어넣어도 거짓이니까. 그죠? 하나도 지금 성립이 안 되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호는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것은 우리가 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호에서도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봤던 예제 중에서 x제곱이 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x값의 범위를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이때 이 명제를 우리가 q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자, 이렇게 쓰고 이것의 진리값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이것의 진리값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x, 즉 정의역상에 있는 x를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만 존재해도 true가 되기 때문에, 자, 실수 중에서 아까 0과 1 사이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0과 1을 벗어난, 즉 0보다 작고 1보다 큰 영역에서는 성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에 있는 실수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x가 3이다. 그럼 성립하죠. 이렇게 성립하는 거 하나만 있더라도
하나만 있더라도 이 기호를 썼을 때는 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호의 의미가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찾아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 이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는 이것이 참이 되는 것이 0과 1 사이만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렇지만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모든이라고 우리가 기호를 바꿔버리면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이 기호는 뭐다? 이 x가 존재하는 이 영역 내에서,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몽땅 만족해야 되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만족을 할 수 없었으니 이것은 false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이 모든이냐 아니면 적어도 하나냐 이것을 잘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떻게 따지면 되는가? 언제 참이 되는가?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기호를 배웠는데 for all x하고 그리고 지금 there exist에 해당하는 이 기호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존재 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there is an x such that px, 즉 px라고 하는 명제함수가 있어서 이것을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or some x, px, 즉 px를 만족하는 어떤 x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모든 x에 대하여 px가 참 이렇게 판정하시면 돼요. 즉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래쪽에는 px가 되는 px가 참이 되는 x가 있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모두 다 만족하느냐 아니면 하나라도 있느냐 이것의 차이니까 그 말에 대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정하는 거예요. px는 x제곱은 10보다 크다라고 하고 정의역이 4보다 크지 않은 양의 정수라고 할 때 자, 이것의 진리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이 기호는 적어도 하나 존재.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x제곱이 10보다 크다를 나타내고 정의역을 생각해 보니 정의역은 4보다 크지 않은 양의 정수라고 했어요. 양의 정수는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될 텐데 4보다 크지 않은 정수니까 1, 2, 3, 4 이렇게 4개를 얘기하는 거죠. 4보다 크지 않은 거니까 1, 2, 3, 4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1, 2, 3, 4기 때문에 x에 1을 넣어보고 x에 2를 넣어보고 x에 3을 넣어보고 4를 넣어보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p의 1을 한번 생각해 보자. p의 1은 1의 제곱이 10보다 크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일단 거짓이죠. p의 2는 뭐가 될까요? 진리값을 이제 생각해 보면 p의 2는 2의 제곱이 10보다 크다인데 이것도 어때요? 4가 1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거짓인 거고 p의 3은 뭐가 되죠? 3의 제곱이 1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거짓이네요. 그러면 p의 4는 4의 제곱이 10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것은 참이 되네요. 자, 이렇게 정의역 4개에 대해서 거짓인 거 3개, 참인 거 하나. 그런데 지금 무엇을 물어봤냐면 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호의 의미가 뭐였다? 정의역 내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정의역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참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p가 4일 때 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1, 2, 3일 때는 거짓이더라도
4일 때 참이 돼서 적어도 하나 참이기 때문에 이것의 진리값은 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기호를 바꿔서 자, 이것의 진리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false가 되죠. 자, 왜냐? 이것의 기호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짓이고 지금 물어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아래에 한정 표현의 부정,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봅시다. 자, 드모르간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논리기호 같이 쓰면서 논리곱에 대해서 논리합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자, 논리곱은 부정하면 논리합이 된다. 논리합을 부정하면 논리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었죠. 진리표 작성까지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 한정 표현, 기호에 대해서도 부정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것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 자, 이것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 기호, 전칭 기호에 대해서 for all x, px를 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자, 모든 x라는 것에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모든 x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에 x가 존재한다라고 식을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x를 부정한다는 것은 모두 다 만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모두 다 만족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x를 부정하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정 기호는 이렇게 px라고 하는 명제에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는 이 부정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추가해서 써주세요. px 앞에 부정 기호 이렇게 물결 무늬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그 존재하는 기호들에 대해서 다 적용하죠. 부정에 대해서 다 적용하잖아요. 분배 법칙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적용하고 이렇게 하나 적용해서 이렇게 각각 써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자,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를 성립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에 대한 부정은 모두 다 존재한다. 몽땅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기호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not을 즉 부정을 px에다가 취하면 이 px 앞에 이렇게 부정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한정 표현, 한정 기호에 대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제 8번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There is an honest politician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문장이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All American eat cheeseburgers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부정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연습했던 거는 수식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렇게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문장을 여러분이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명제 함수로 만들어주고 그 함수 안에 변수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도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기호들을 이용해서 한정 기호를 써서 이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there is an 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존재한다는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표현했었죠. 아, 그러면 지금 이 영어 문장에서 이 부분은 이런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이때 정직한 정치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변수에 해당하는 x를 우리가 뭘로 생각해 주면 이 문장을 x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명제 함수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x라는 변수를 무엇으로 생각하면 편할까? 자, 정직한 정치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x라는 변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 x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요 there is an honest politician을 hx라고 하는 명제 함수라 하자. 그래서 자 hx는 x is honest라고 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전체가 hx는 아니지만 이 문장 안에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인을 주어로 해서 정치인 x가 정직하다. 이 명제 자체를 hx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문장 There is an honest politician. 자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there is an이 포함되면서 자 정직한 정치인이 적어도 하나 있다가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정치인 X가 그런데 어떤 것을 설명하는가? 정직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HX라고 하는 수어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부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부정을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자, 부정하고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논리적 동치인 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럼 뭐가 돼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해주면 모든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hx에다가 또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hx는 뭐예요? x가 정직하다 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문장으로 해석해 주면 뭐가 되나요? 부정한 것을 이제 해석을 해 보면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제 이 말을 해석을 해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hx의 부정이에요. 그럼 hx는 x가 정직하다였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x는 정직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뒷부분 이 부분은 x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 앞에 있는 모든 x를 붙여주면 어떻게 말이 만들어질까요? 모든 x는 정직하지 않다가 되는 거고 x가 누구였냐면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모든 정치인은 정직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의 부정은 뭐냐면 모든 정치인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영문으로 쓴다면 모든 그러니까 every라고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정치인 모든 politician is 정직하지 않다니까 부정해서 쓰든지 아니면 정직하지 않다 dishonest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써서 나타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기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대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정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부정해 볼까요? All American eat cheeseburgers라고 했는데 모든 미국인은 치즈버거를 먹는다. 이게 지금 명제예요. 주어진 명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변수 x를 뭘로 잡을 것인가? 지금 주어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을 x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단어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every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모든이라는 뜻이니까 기호로 쓰면 이 말은 이렇게 대체가 되겠구나. 그리고 아메리칸이 x니까 치즈버거를 먹는다는 어떤 명제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c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함수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기호를 적는 거니까. cx가 자 x eats cheeseburgers.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는 치즈버거를 먹는다. 이것을 cx라는 명제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미국인을 넣든 한국인을 넣든 우리가 넣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어진 명제는 아메리칸이니까 x에다가 아메리칸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cx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전체 명제를 보면 지금 이 명제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all American 이 치즈버거스니까 all이라고 하는 것에 이 기호를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미국 사람 x, 그리고 치즈버거를 먹습니다라는 수럭 cx를 여기다 붙여주면 지금 두 번째 이 문장의 표현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것에 대한 부정을 하세요라는 거니까 부정을 한번 해볼까요?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자, 이 존재 기호도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의 부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존재 기호로 바꿔주면 되고, 자, 그래서 미국 사람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X가 존재한다. 미국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not CX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부정을 요 CX라는 명제에 부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자, 해석을 해보면 CX에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CX를 부정해보자. X는 치즈버거를 먹는다가 CX였는데 그것의 부정이니까 X는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다가 되죠. 부정했을 때. 그러면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그 앞에 X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것을 결합해 보면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 미국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국인은 치즈버거를 먹는다를 부정했을 때는 치즈버거 안 먹는 미국인이 적어도 한 명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에서 내가 변수를 무엇으로 가질지 결정하고 그 명제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 건지, 즉 여기서 CX를 우리가 구성한 것처럼 X eats cheeseburgers라고 쓴 것처럼 변수를 넣어주고 그 변수가 포함된 그 부분을 어떤 명제 함수로서 정의를 해주고 전체 문장을 기호를 이용해서 한정 기호를 이용해서 모든이냐 적어도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부정에 대해서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해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될까요? 이제 all American을 부정했으니까 존재한다. 그러니까 every가 아니라 al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every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an American, 즉 미국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미국 사람이냐? Who doesn't eat cheeseburgers. 그쵸? 그래서 치즈버거를 안 먹는 미국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아까 해석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영문 표현이 되겠죠. 자, 예제 9번 한번 봅시다. 9번에 보시면 자, x제곱이 x보다 크다라는 지금 수라가 보이고 x제곱은 2다라고 하는 수라가 보이는데 이것의 부정은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부정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 값은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크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자, 부정했을 때 우리가 수식 전개할 때는 논리적 동치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 줄 기호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이라고 하는 기호에 부정을 하니까 존재한다라고 바뀌겠죠. 그리고 x는 그대로 오고 이 명제의 수로에 대해서 부정을 해주면 뭐가 돼요? x제곱이 x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여집합의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 x가 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죠? 부정은 구하는 게 뭐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부정하고 존재한다. x가 어떤 x가 x제곱은 2가 되는 x가 존재한다. 자, 이걸 부정해 봅시다. 그러면 존재한다는 기호를 부정했을 때 모든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쵸?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x제곱은 2다를 부정하면 뭐겠어요? x제곱은 2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한정 기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x가 존재하는 영역이 실수 전체라고 해 봅시다. 즉 x의 정의역이 실수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진리값은 무엇이 될 것인가? 뭐가 되죠? x제곱이 x보다 커지는 x가 몽땅 다 존재하나요? 몽땅 이 식을 성립하게 만드나요? 라고 생각하면 앞에서 지금 몇 번 예를 들었죠? x의 3분의 1이 들어가면 거짓이 돼버리죠. 이렇게 발레 하나만 찾아도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범에서 생각하면 이 명제는 진리값이 false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부정하면 진리값은 뭐가 돼요?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정한 명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결론이 뭐가 된다? 진리값이 true가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x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x가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건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다라고 보는 거였죠. 그러면 x제곱이 x보다 작아지는 거 뭐가 있어요? 되게 많죠. 그중에서 하나 생각해 보면 아까 발레로 들었던 3분의 1만 생각하더라도 9분의 1이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 식을 만족하면서 x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값에 대해서, 즉 적어도 3분의 1에 대해서는 성립하니까 이것은 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이 명제가 false를 의미하면 그것에 대한 부정은 참이 되는 거고, 참이었던 것의 부정은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예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했을 때 x제곱이 2가 되는 x가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제곱해야 2가 되죠?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제곱했을 때 2가 된다. 그러면 그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는 실수인가? 실수가 맞죠. 무리수기 때문에 실수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x제곱은 2가 되는 x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즉 x제곱이 2가 되는 x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은 true가 되죠.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되는데 x가 루트 2도 마이너스 루트 2도 실수 범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true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정은 이렇게 되더라. 그럼 x제곱이 2가 되지 않는 모든 x가 존재한다. 이것에 대한 진리값은 false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이제는 x를 범위를 정수로 바꿉시다. 자연수로 해볼까요? 자, 자연수라고 하면 지금 이 명제의 진리값은 뭐가 될까요? x제곱은 2가 되는 x 중에서 자연수 존재하나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밖에 없으니까 자연수 존재하지 않죠.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참이라고 해주면 될 텐데 하나라도 없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부정했을 때 결과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x의 범위를 자연수로 한정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false이기 때문에 부정하면 true가 될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true인가? 자, x제곱이 2가 안 되는 x가 자연수 내에 항상 있다. 그쵸? x제곱, 제곱했을 때 2가 되지 않는 x는 자연수 내에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그죠? 어떤 자연수를 넣더라도 제곱하면 2가 되지 않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러니까 참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도 이렇게 문제만 풀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응용해 보고 그리고 다른 범위도 한번 지정해 보고 또는 더 작은 범위도 한번 지정해 보면서 연습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정 기호까지 연습을 했고요. 지금까지 즉 1.1절, 1.2절, 1.3절이죠. 여기까지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1.5절에서는 추론 규칙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썼던 기호들이 이제 몽땅 나와서 1.5절에서 더 많은 연습을 하게 돼요. 자, 1.4절은 우리가 범위 없으니까 1.1절, 1.2절, 1.3절, 1.5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할게요.